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고 요 스프레드 부분만 가지고 제가 한번 줌 강의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줌 파티 이후한으로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을지를 좀 감이 쪼끔 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놀아보고 줌 강의로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 경품으로 상품으로 내놨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꼭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을 꼭 사시라는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뭐 Complete Book of Tarot Spreads 해서 이 안에 122 개의 타로 스프레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제 에블린 버거라는 분과 요한 피비이라는 두 분이 이제 공저로 쓰신 건데 이 책이 스프레드의 최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스프레드에 관련된 책이 그 원서로 나와 있는 이제 북미에서 출간된 책 중에 스프레드와 관련된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굳이 따로 이것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스프레드 책이 이렇게 따로 나올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건가?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거죠. 스프레드는 타로에 있어서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스프레드를 이해를 하신다면 타로 리딩이 힘들어요. 타로 키워드를 다 공부했고 타로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막상 펼치면 "리딩이 안 돼요."라고 할 때 제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프레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스프레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 켈틱 스프레드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뭐 고아낸 것도 있고 또 3 카드 스프레드도 있고 뭐 과거, 현재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 쓰는 타로 스프레드가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거의 스프레드를 정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들도 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걱정, 의구심이 들어서 요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루나 님께서 "스프레드 기본적으로 3 장은 어떤 질문으로 많이 이용하실까요?"라고 했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루나 님.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3 장은 어떤 질문에 쓰이냐?"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질문에 있는 스프레드가 있을 뿐이에요. 3장 갖고 뭘 봐요가 아니에요. 3장 갖고 볼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자, 3 장으로 할 수 있는 거 과거, 현재, 미래도 될 수 있겠죠. 뭐 그리고 3 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진선미 카드도 뽑을 수 있겠죠. 뭐 재미 삼아서 3장 갖고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3대 덕목은 무엇일까?' 나한테서 뭐 지는 어떤 카드, 선은 어떤 카드, 미는 어떤 카드 이렇게 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세 개의 구성의 어떤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장 갖고 어떤 질문을 많이 이용하느냐라고 한다면 글쎄 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는 뭐 과거, 현재, 미래겠죠. 근데 사실 '3 장이다. 4 장이다.'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고요. 몇 장의 스프레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질문에 스프레드를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담자와 내가 그 질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이 예를 들어서 "저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3 장을 필 수도 있고 켈틱을 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12 장을 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3 장이라는 것 때문에 질문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경품에 당첨된 분한테 "이 책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타로 스프레드와 관련된 책을 여러 권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2 권을 내가 모르고 사 가지고 1를 드린다 이런 의미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비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책을 또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사시고 접근할 수 있는 타로 책이에요. 아마 이 책 소개는 전에도 했을 거예요. 레이첼 폴락 선생님이 쓰신 럭키 타로북. 근데 사실 원래 책 이름은 럭키가 아니죠. 이게 이제 럭키 타로 카드 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도 '이게 그런 책이 있나?'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뭐 핸드 프리 뭐 아무튼 되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책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럭키 타로 북에서 보면은 레이첼 폴락 선생님이 이 책을 제가 많이 권하는 내용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생님이 책마다 아주 재밌는 컨셉을 만드신 게 모든 카드에 특히 이제 메이저 카드에 스프레드 이 이야기를 넣으셨어요. 1번 마법사다 이러면 마법사 카드를 위한 스프레드 그리고 다른 것도 있겠죠. 메이저 카드에 뭐 예를 들어서 달 카드를 위한 스프레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 우리는 질문 우리가 뭐 궁금한 게 있어. 그럼 그 궁금한 거 가지고 뭐 켈틱으로 보든지 뭐 3 카드로 보든지 뭐 내장을 하든지 뭐 막 이렇게 요즘은 여러 카드를 가지고 막 여러 개를 놓고 이렇게 보든지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있지만 타로 카드 한 장 한 장마다 어떤 스프레드를 본다? 이런 새로운 개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타로 카드의 스프레드마다 자리에 있는 재밌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올해가 지금 3 월이죠. 3 월이고 예를 들어서 2000 본인들의 연도 카드에다가 3월 운을 본다라고 뭐 이런 거를 적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본인 연도 카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아 우리 삐까번쩍 산토끼님 18번 당첨. 우리 삐까번쩍님의 18 번을 한번 보겠어요. 일단 18 번이 달 카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달 카드를 위한 스프레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달 카드 스프레드를 5 장을 뽑는데요. 근데 보여지는 모양을 보시면 뽑는 순서가 있어요. 이게 포커스가 좀 잘 맞춰지나요? 1, 2, 3, 4, 5 이렇게 해서 모양이 1, 2, 3, 4, 5 그래서 아래 오래 5가 내려가 있는 스프레드예요. 자 근데 1번 첫 번째 뽑는 스프레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1 우리 삐까원장님 잘 들으세요. 본인 올해의 연도 카드가 달 카드시라면 '이걸 어떻게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이걸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첫 번째, 나는 지금 어떤 달과 같은 상태일까? 차오르는 달일까? 보름달일까? 또는 지고 있는 달일까? 아, 졸라 시상 떠오르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레이첼 폴락 선생님을 철학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이라고 하는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이게 시상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시상 멋있어. 보세요. 첫 번째 카드에다가는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죠. 달이 변한다라는 게 가장 달의 정체성입니다. 초승달부터 보름달 그리고 금음달까지 그래서 이 달이 변하는 걸 보고 많은 고대의 사람들이 태양과는 다르죠. 항상 일정한 태양과 계속 변하면서 주기와 어떤 패턴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달의 너머의 신비함까지 가지고 있는 달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항상 늘 같은 곳에 뜨면서 늘 뜨겁게 열정적인 그 빛을 주는 또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전 그 많은 사람한테 햇빛을 주는 그 빛과 그 같은 빛이지만 달빛과 햇빛은 다르잖아요. 그런 어떤 달의 이미지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달이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시적이고 문화적 배경 그리고 어떤 순수하고 아름다운 결정체로 달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1 번에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너가 지금 생각했을 때" 우리 삐까번쩍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인은 이 시점에서 본인이 달 중에서 보름 따오르는지 아니면 차오르는 달인지 지는 달인지를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게 타로 카드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타로 카드를 뽑는 것보다 스프레드에 담겨 있는 질문만 봐도 해답이 막 떠오른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나는 어디쯤에 있는 달일까? 나는 이 어떤 그 주기에 어디쯤에 있을까? 초승달인 것 같다. 어머 삐까번쩍 산토끼님 너무 상큼하다. 초승달이신 것 같다고요? 이제 시작하는 달이신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의 장점은 무엇일까? 삐까번쩍님 본인이 초승달이라고 하셨으면 우리 여기 채팅방에 있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승달은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
작년에 아주 망하고 최근에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요? 너무 대단해요. 네. 예. 문 넘버 시작하기 아주 좋은 시간이죠. 네. 작년에 아주 망했다고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해 주시다니. 그런데 본인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삐까번쩍 산토끼님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알고 태어나시는 분이네요. 자기가 뭔가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초승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삐까번쩍 산토끼님은 이미 세상의 어떤 운명은 차고 기울고 또 저물고 또 차고 기울고 저무는 어떤 순환이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아시니까 작년에는 저물었지만 지금은 떠오르는 초승달이라고 이미 본인이 딱 답을 알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새로 시작하는 초승달, 그것도 그냥 초승달이 아니에요. 작년에 이렇게 멸투더망 대망한 그 저문 달에서 이제 시작하는 달이라면 지금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 이 장점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77 명, 79명 보고 계신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이분의 작년에 저문달에서 이제 초승달로 가시는 우리 삐까번쩍 산토끼님의 장점이 무엇일지 한번 써 봐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로마음 정원님께서 처음으로 올려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 눈물 나. 여기 다 뭐 어마어마하신 분들만 계시네요. 어쩜 이렇게 소름 돋는 멋진 말들만 하는 거지? 이런 캐릭터 부자들 같으니. 문페이스님, "다시 시작이다. 체화된 주기가 있다 내게는." 너무 훌륭해요. 혜니님은 산토끼님, "희망을 품은 출발. 삶의 주기는 멈추지 않는다." 카리님, "바닥부터 제대로 도약하는 힘." 김희명님, "이제 마구마구 차오를 일만 남았다." 미래지향적. 소마님, "고통을 하는 진정한 희망." 다들 뭐 시인 났어. 대단해. 산토끼님, "저는 요즘 설렘을 오랜만에 느끼고 있어요." 뭐 눈물 날 것 같아. 다들 이렇게 멋지고 지랄이야. 누르님,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출발." 로제님, 박수. 그렇죠. 우리 산토끼님 문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었던 내 자신을 이끌고 밖에 아무리 개가 짖고 늑대가 울고 밖에 이제 달빛도 초승달이라서 너무너무너무 무섭지만 그래도 설레임을 안고 지금 물 밖으로 나가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또 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어요. 초생달이니까. 하지만 아까 누가 그러셨죠? "앞으로 졸라 차오를 일만 남았다." 대박.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서 힘든 건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셨네요. "또 망하면 어떡하지? 어두워서 어떡하지? 아직 밝지 않은데 조심해야겠네." 이건 또 조심하고 힘든 일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힘들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극복해야 될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열심히 얘기해 주셨는데 어 정말 이렇게 다들 리딩도 잘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우리 필링 굿데이 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견디면 된다. 그리고 초술당 모양은 뭐라도 걸 수 있어요. 고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모양이 돼. 어머, 너무 프랙티컬하면서도 시적이다. 초승달이 요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가방도 걸고 우리 누구지? 바보가 들고 다니던 개나리 보찜도 요렇게 살짝 걸을 수도 있고 상당히 재밌는 발상이시네요. 네. 그러니깐요. 한마디로 우리 산토끼 님이 아무리 힘들 수 있는 이런 초생달이고 두려움도 또 망할지도 모르고 밖은 아직도 어둡고 초생달이 보름달만큼 환하지도 않아서 두렵지만 그래도 또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또 뭐라도 또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아까 좋은 말 "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면은 앞으로 어떤 달의 상태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산토끼 님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발전해 나가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JH 님도 "채울 일이 남았다. 그릇이 커질 것이다." 그렇죠. 예. 정말 우리 삐까뻔쩍 산토끼 님. 산토끼 님의 올해의 연도 카드 왜 달이신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왜 달 중에서도 초승달인지, 그리고 그 초승달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마음가짐, 그것만 극복을 해 나가신다면 그냥 보름달이 목표가 아니고 가장 많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빛을 낼 수 있는 달의 모양까지도 커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채울 일만 남았다. 그릇이 커진다."라고 JH 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처럼 카린 님이 또 해 주신 말씀이 "까만 밤을 더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실 겁니다." 네. 우리 혜니 님도 "산토끼 님 새 출발 응원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가요? 산토끼님. "네. 많은 조언들이 공감하게 되네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루나 님도 너무 좋은 말 해 주셨어요. "조승달이면 앞이 조금 보이는 시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갈수록 달은 커질 테니까 앞으로 점점 더 빛은 나를 향해서 더 많이 도움을 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스프레드의 힘입니다, 여러분. 스프레드라는 건 그거 자체로 이미 리딩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타로를 쫙 깔아 놓고 막 어떡하지? 얘랑 이 조합이 하필이면 내가 잘 모르는 게 쌍으로 나왔네. 아 좋됐다." 이게 아니에요. 스프레드는 그 자리마다 있는 그 질문에 필요한 답을 자리에 이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어떠한 이 의미와 내용이 있는지에 집중하신다면 타로를 피기도 전에 답이 됩니다. 스프레드는 리딩 전에 이미 내담자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항상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스프레드를 피면서 질문을 먼저 듣죠. 질문을 열심히 듣습니다. "아 저 재물운 좀 봐 주세요." "아 재물운요? 좋죠. 요즘 다 돈 얘기만 하죠. 그런데 재물운이면 얼마를 버시고 싶으십니까? 도대체 어떤 재물운을 원하시는 거죠?" "아 저 진짜 일 좀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라면 얼마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왜 일이 안 하고 싶을 만큼 돈이 필요하십니까?"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거가 아니더라도 내가 좀 삶에 일에 그런 집중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이 돈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 이런 불안이 이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의 연도 카드가 뭘까?' 자 그런데 뭐 문 카드야. 많이 불안하겠네. 지금 뭘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전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돈만 많다면 이런 불안이고 나발이고 없을 텐데. 하지만 우리는 늘 시작해야 되거든요, 초생달처럼. 그럴 때 그분한테 제가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담자님과 함께 아주 좋은 스프레드로 질문에 카드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 타로 스프레드가 뭐냐면 어 연도 카드가 문 카드니까 이 달 카드를 보여 드릴게요. 5 장을 뽑아 보세요." 그러면서 먼저 스프레드를 설명하시는 거죠. 첫 번째 카드는 본인의 지금 달의 상태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달의 상태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카드이고요. 세 번째는 이 당시에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겠죠.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알려드려요. 마지막 카드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은 어떠한 자세를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액션 카드예요.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5 장을 여러분들한테, 아니 내담자한테 얘기 드리면서 이미 그 5 장의 한 장 한 장에 필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카드로 답이 나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동안 내담자는 타로 카드를 피기도 전에 지금 우리 삐까번쩍 산토끼 님처럼 그 안에 스스로가 대답하게 되거든요. '아 첫 번째 카드가 이런 의미구나. 두 번째, 세 번째, 그래 5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겠다.' 이미 불안감이 많이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타로 카드를 올려 놓으면요. 그때부터는 타로 카드는요. 그저 한 손으로 거들 뿐입니다. 그 키워드에 집중해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질문 그대로는 스프레드는 결국엔 내가 뭔가를 열심히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극복도 되고 어떤 마음 자세만 가지면 극복이 될 수 있는지도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뭐만 하면 되는지도 액션이 나오는데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이유도 나오기 때문에 카드에 뭐가 나오든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문제와 답과 그리고 플랜까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 장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라고 할 때도 그냥 이건 3 장짜리 카드고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는 당신의 어떤 연애다 그러면은 과거의 본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연애를 해 왔었고 그리고 그 연애는 본인한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과거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연애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문제는 과거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라면 미래에는 본인이 어떠한 문제로 미래에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내가 이 카드 안에서 답이 나오는 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스프레드를 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만 설명을 해 주셔도 '아 지금 어렵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구나.'를 이해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프레드라고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몇 장을 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세요.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는 길이에요. 한마디로 길라잡이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자기한테 익숙한 스프레드 또 모든 질문에 내가 거기에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내 몸과 체화된 질문에 체화된 스프레드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다양한 질문에 입각해서 내가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스프레드 경험을 많이 해 보시는 게 질문을 이해하고 그 질문에 내가 답을 주기 전에 카드로 답을 주기 전에 일단 풀어가는 방식부터 구조를 이해를 하실 때 스프레드에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삐까번쩍 산토끼님께서 간단하게나마 본인의 연도 카드를 얘기해 주시고 그게 그냥 달인데 초승달이다라고 본인이 이미 얘기하시면서부터 타로 카드 5 장을 어떤 것도 뽑지 않으셔도 우리 모두가 이 스프레드에 있는 질문만으로 타로 카드를 뽑은 것처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고 재밌지 않나요? 어렵지 않죠. 거기다가 이런 거는 그냥 훈수를 두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어드바이스를 주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타로 카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답도 있잖아요. 완전 신기하고 완전 재밌다고요. 그렇죠. 스프레드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스프레드를 여러분들이 구사해 보고 그 질문을 이해하고 스프레드에 놓여 있는 그 명제들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흐름을 보시면 충분히 타로를 리딩하실 때 너무 덜덜덜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리딩하실 필요 없이 스프레드를 믿고 따르시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삐까번쩍님, 산토끼님 진심 새 출발을 응원드리고요. 자 문이 지나면 뭐가 오겠어요? 선이 오겠죠. 그러니까 초승달은 보름달이 되고 또 다시 지는 게 아니고 초승달에서 태양으로 진화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모르겠지만 창대한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시간에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거라고 굳게 믿으며 이 타로 카드 스프레드, 문 카드 스프레드 5 장을 우리 여기에 계신 채팅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 봤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삐까번쩍님 맞습니다. 온라인상이지만 차오르는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감사해야 될 분은 여기에 열심히 본인들의 이 직관적인 그리고 경험에서 나온 중요한 이 메시지를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스프레드를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스스로 만들어 본 스프레드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제가 벙커 강의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프레드라고 하면서 이제 마차 스프레드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마차 스프레드를 생각하고 이제 완성해 내가기까지 아주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었지만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그 스프레드이자 아마 유일하게 쓰는 게 뭐 타로를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으니까 손님이 이제 가시기 직전에 "그래도 마지막엔 한 장 뽑으셔야지요."라고 하고 이제 뽑게 하는 게 바로 마차 카드 4 장 그리고 어드바이스까지 해서 5장 뽑는 걸 하거든요. 이제 이게 체화돼서 이걸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스프레드에 관련된 책이 나오면요. 늘 사 봐요. 그래서 이거를 '아 이거 가지고 해 봐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스프레드를 이렇게 해 놓고 리딩하는 거에 너무 집요하게 집중하지 마세요. 스프레드 한 장 한 장에 들어있는 질문들 거기에 어떠한 그 의문점 어떠한 방식이 써여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것만 설명을 해도 내담자가 다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럭키 타로에는 22 장의 스프레드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연도 카드를 생각하고 할 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옆에다가 이거 놓으시고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스프레드 천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예 그려 넣으세요. 그 연도 카드별도 좋고 본인이 좋아하는 스프레드를 거기에 그려 넣어서 멋있게 그 스펠링을 쫙 영어로 해 가지고 그 서양 거니까 뭐 이렇게 멋있잖아.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고 그 손님이 앉으면 "어 이게 뭐예요?" 그럼 "아 이게 제가 스페셜 제작한 이 스프레드예요." 이러면서 여기다가 "퍼스트 카드는 이런 의미가 있지요. 손님이 뽑으시는 카드에서 나오는 영험한 어떤 메시지 이 1번 카드에서는 바로 당신의 신체적 컨디션, 피지컬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카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숨겨져 있는 desire 이거를 느끼실 수 있게 고안된 두 번째 카드. 하지만 desire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겠죠? 이러면서 두 번째 카드 졸라 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지만 우리의 욕망과 피지컬만 있다고 우리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되죠? 마부처럼 우리를 이끌어 줄 이성, 졸라 훌륭한 논리와 이성,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점에서 세 번째 카드, 우리를 이끄는 이성적, 객관적, 우리의 브레인은 무엇인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막 졸라 기대에 차겠지. '아 나한테 시발 존재하는 그런 잠재력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성적이란 말이지.' 이미 빠져들어. 세뇌가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하지만 말도 있고 마차도 있고 마부도 있다고 해서 이것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겠어요? 한마디로 운이 졸라 좋아야 돼요. 손님이 우리를 좋은 데로 이끌어야 우리도 한번 좋은 데 구경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신의 영역, 운의 영역, 럭키의 영역에 한번 무엇이 들어오시는지 손님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끝나 버려. 그러면 타로 뽑기 전에 선생님이 뭐 내가 뭐라고 얘고 뭐 타로 리딩을 졸라 해도 상관없어. 이미 내담자는 거기에서 기승전결 나의 일종의 세뇌에 막 빠져버리는 거지. '아 그렇구나. 내 컨디션 그리고 나 안에 있는 어떤 욕망 이게 부딪히면 힘들겠지. 하지만 이걸 내가 잠재력으로 또 극복할 수도 있네.' 거기다 운까지 따라줘? 거기다가 또 찜찜하게 카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겠어. 히든 카드, 어드바이스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드바이스는 무조건 졸라 긍정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4 장을 쫙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분한테 그 카드에 대해서 키워드만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내담자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정말 신기하게 나오는 게 타로잖아. 꼭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요즘 뭐 야근하고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막 죽겠고 막 이러는데 뭐 나인 스워드 이러고 나오면 막 그 침대에서 막 졸라 울고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지. "너무 용해요." 막 이러고. 타로는 너무 용해요." 막 이러고 뭐 이렇게 그리고 손님 카드에 뭐 이렇게 어떤 카드가 나와도 '아 이런 손님을 내가 이런' 진상도 가끔 그 타요. 진상이 올라올 때도 있고 좋은 손님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렇다면 진상이 올라오면 진상하고 어떻게든 좀 문제 해결을 잘 해 봐야 되는 거고 좋은 손님 오면 팁을 두둑히 받는 거고 그리고 또 나한테 좀 귀인이 될 수 있는 손님도 오는 거고.
그런 운이 있구나.'라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 저는 타로의 리딩과 스프레드의 힘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일어나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한 걸음은 내딛게 해 줘야죠. "지금 상황이 너무 나빠. 너 오늘 올해 멸투더 망이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얌전히 지내라."든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뾰족한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타로 수비학이에요. 수가 있다라는 거. 넘버. 오케이. 아 이게 내가 끝까지 하려니까 이제 막 이제 개그를 하는군요. 그래서 스프레드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기 그냥 뭐 이해하실 때 뭐 3 장, 4 장, 6장 켈틱은 이런 거 켈틱이 상당히 쓰면은 유능한 카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10장 쓰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하나의 그 명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켈틱을 쓰신다고 그럴 때 방해 카드라는 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지금 현재의 카드가 무엇인지 방해가 무엇인지 과거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연습을 하셨을 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양한 문구들로 이루어지는 그 스프레드에 대한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스프레드 나온 책들은 많고 모든 이 타로 교재다 싶으면 그 어디 여기저기서 나온 그 스프레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타로 카드에 쓸 수 있는 자기만의 스프레드를 고안하고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오히려 스프레드에 자기가 생각해 낸 거 만들어낸 스프레드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스프레드는 깊이 있는 어떤 사고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구조가 있다라는 거지. 어떠한 식으로 기승전결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한 번 리딩을 하더라도 훨씬 더 나도 쉽게 리딩이 되고 내담자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 상호 공감이 많이 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스프레드 보면 뭐 연애점 보는 거 뭐 그런데 연애점도 다양한 연애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애점이 그 체화된 거 '야 이게 연애점 스프레드로는 아주 용해.'라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스프레드에 있는 그 명제를 어 본인이 본인답게 아는 한 많이 연구를 해서 내담자한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연애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다라고 하면은 그 알고리즘은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연애, 현재의 연애, 미래의 연애라는 거 뭘까? "너 미래 연애 안 돼." "현재 연애 뭐 이렇다." "과거에 이랬네." 그 현상만 보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현상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되게 쉽게 이해하는데요. 현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현재는 과거의 미래였어요. 그리고 이 현재는 결국에는 나의 미래의 과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타임머신 같은 존재인데 바로 이 현재를 가지고 과거도 이해해야 되고 미래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연애라는 걸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 그냥 단순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 달려와서 교통사고가 나고 뭐 통사고가 나는 게 그게 연애가 아니잖아요. 내가 연애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연애를 어떻게 하고 있었고 내가 이성한테 상대방한테 기대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연애를 통해서 갖고자 하는 거 필요로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과거에서부터의 욕망, 현재에서부터 그 욕망 충돌되는 거 그리고 미래에 내가 내려놓거나 새롭게 원해야 되는 어떤 욕망, 추구해야 되는 거 이러한 더 깊이 있는 단계에서 스프레드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도 리딩이 훨씬 더 부드럽고 두려움 없이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스프레드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도 자주 얘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스프레드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다 스프레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 보다 스프레드를 너무 개떡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고민해서 좀 해 봐야겠다. 제가 4월 달에 줌 강의를 한다면 줌 파티를 한다면 스프레드 강좌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재밌겠죠?
그래서 결국에 나만의 스프레드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한번 우리가 스프레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냥 막 저랑 떠들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도 좋지만 '스프레드 하나 얻어가자. 나만의 스프레드 하나를 만들어 가 보자.' 그런 어떤 스프레드 크래프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일종의 홍보하려고 이거 얘기했어요. 네. 홍보였어요. 4월 줌 파티 홍보. 여러분들 열심히 들었는데 광고였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언컨대 제 허벅지와 그리고 이 턱살을 걸고 얘기하지만 이 정도로 스프레드에 대해서 세련되게 매혹적으로 킬링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조하시나요? 이제 점점 흑화되고 있습니다. 네. 나의 샘 메소드의 연기까지. 아우 이 재밌게 해야지. 나 힘들 때마다 연기를 해. 근데 다 재밌게 읽으셨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을 열심히 듣는다. 나도 열심히 질문한다. 너무 좋은 거죠. 우리 K 가이아 님이 아까 산토끼 님한테 말씀해 주시네요. "차오르는 달의 신비함도 느끼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실 거예요. 문카드는 뒤에 뭐가 있죠? 달이 아니고 보름달이 목표가 아니에요. 탁 손토끼 님. 태양이 목표예요. 자기는 달이 아니었어. "You are the sun. 오케이? Believe me. Trust me." 나는 책임은 안 져. 자 이렇게 프리하니 재밌다고요. 루나님. 그렇죠. 스프레드도 중요한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제 인생에 있어서 질문을 찾는 것 자체가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네. 어 우리 산토끼 님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받으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요. 예. 오늘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민경의 수다 방송 타로이냐 무엇이냐 아니면 뭐 개그이냐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뭔지도 모를 방송에 계속 이렇게 듣고 계셔지는 본인들이 진짜 더 답이 없어. 이 시간까지.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될 텐데 푹 주무시기를 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